계곡선의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옛 소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더위를 잊고 풍류를 즐기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너무 설레요. 저는 얼마 전에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디 갈 계획이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워터파크, 해변 이런 건 좋지만 울산 근교에 좋은 곳, 바다나 산 이런 데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급 더위를 맞아가지고 흔히 그냥 바다, 산 이런 것만 주로 찾는데 놓치고 있는 곳, 집청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참 특별하거든요. 바로 오늘 그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방구천에는 고즈넉한 자태의 정자가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시원한 계곡 앞에 이렇게 운치 있는 정자가 있으니 참 좋아 보여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이제 집청정이라는 곳인데요. 보니까 운치도 있고 너무 시원하고 좋죠. 네. 지금 역대급 더위라는 느낌 안 들죠?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 이곳이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선비들, 유학자들이 엄풍령을 하고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정한 곳. 근데 이곳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울산실록에서 저 유니스토 뒤에 있는 최진립 장군 묘를 간 적이 있죠. 네. 그분의 정손인 우남 최신기라는 분이 1713년에 만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이곳이 한 300년이 넘었죠. 그죠? 왜 만들었느냐? 경주분이잖아요. 최진입 장군 이쪽 다 집안이 경주인데 이곳에 한번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특히 포원 정몽주를 기리는 사당이 여기 있었어요. 포원 정몽주를 기리는 사당은 있는데 그에 합당한 정자는 없다. 그런 느낌 때문에 정자를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정자를 짓고 한 번씩 와서 지냈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예 가족들이 다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최진위 장군 후손이 여기에 바로 입향조가 되어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렸고 여기에서 무려 14대째 살고 있고 후손이 지금 이곳을 관리하고 있죠. 울산, 경주 이쪽 지방의 어떤 정자의 형태, 뚜렷하게 남아있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유서 깊고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는 정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인 묵객들은 수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청정에 모여 시를 읽고 학문을 논했는데요. 당시 선비들이 느꼈던 가문과 정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요즘도 아파트 정자나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집청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인의 그 유명한 아주 내노라 하는 학자들, 선비들, 그리고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꼭 영남 지방에 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정도의 유명 어떤 핫템 이렇게 됐죠. 근데 이 핫플레이스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곳이 방구대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은 천이 흘러가죠. 네. 이게 바로 방구천인데 이 방구천은 지금의 물살하고 조선시대의 물살은 달랐어요. 지금은 댐이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물살이 사람의 걸음보다 느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흘러가면서 그 모든 풍광을 다 흡수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정자를 지으면서 3칸짜리 정자를 지어서 특이하게 양쪽 방에는 온도를 놨어요. 정자가 단순하게 머무는 정자가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는 청루헌이라고 편액을 걸어놨잖아요. 여기 보면 왼쪽 편에는 대치루라고 적어놨어요. 이 청루헌은 뭐냐면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소리를 듣는다. 대치루는 바로 앞에 있는 방구대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적었고, 여기 주변에 보면 위에 시문들이 쭉 편액으로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무려 300여 명이 넘는 조선의 문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적은 작품 수가 400여 편이 넘거든. 특히 이 400여 편이 넘는 이 정자 두루마리를 최신기의 후손들께서 잘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이런 큰 시집을 대곡박물관에서 편찬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정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정자들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곳이죠. 그 정도로 이곳은 조선의 시민객들에게는 굉장히 즐겨 찾던 핫플레이스,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조선시대의 정자를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인 묵객들이 남긴 작품과 당시 풍경이 이 정자에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편에게도 그게 잘 녹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대편에 이 돌에 새겨놓은 포은대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 포은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포은 정몽주가 언양의 유배를 와가지고 이곳을 굉장히 많이 찾았대요. 조선의 유학자들 가운데 포은 정몽주를 근무하고 기리는 유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곳에 와서 나도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 줄의 시를 남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시문을 많이 남기고 아주 유명한 곳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청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시인 묵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영감 가득한 풍경 속에서 옛 소년들은 끊임없는 창작의 열정을 피워냈습니다. 저도 여기 오니까 풍광이 너무 좋아서 시가 한 편 떠올라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맑은 정자 앞에 들어서니 내 마음도 맑아지고 이 더위도 물러나네. 좋은 놈 한 놈 물어서 이 더위 날려보세. 어때요? 나영 씨가 방금 읊은 시, 굉장히 재치 있고 좋은 시인데 네. 조선시대에 이 많은 선비들이 여기 와서 시를 많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시가 하나 있거든요. 오. 이 반구제영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책으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네. 조물주는 어느 해 이 기이한 솜씨를 부렸나. 오늘도 바위는 거북등이 되었네. 하늘에서 내린 이슬 동로반에 고이고 산꼭대기 걸린 구름 바둑문이 수놓았네. 큼큼한 소에는 용이 웅크려 누웠고 달이 밝으니 학이 돌아올 때 되었네. 방구대의 한여름이 너무도 시원하여 해그름 맑은 술잔이 말타기를 늦추네. 아까 제가 지은 거랑 너무 다른데요? 다르긴 한데 앞에 부분 더위가 날아나네. 이 부분은 거의 사은절구 똑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방구대 앞에 있는 이 집청전은 300년이 넘은 정자지만 그때의 풍광, 자연 이런 거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창작이 마구마구 떠오르는 창작과 소통의 장 같아요. 옛 선비들에게 집청정일 때는 발게 닿는 곳마다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공간이었는데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바위에도 특별한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걸으면서 보니까 이 바위마다 글자들이 새겨져 있던데 너무 신기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방구대, 집청정, 이것의 역사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한 300~400년 동안에 선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알 수 있는 기록이죠. 지금 바위에 막 돌로 자기 이름 새기면 어떻게 되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범죄잖아. 그때 조선시대에도 바위에 함부로 이런 명성지에 새기면 잡혀가요. 그런데 다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새겼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면 바로 포은대라고 적어놨거든요. 글자를 잘 적어놨죠. 이 포은대가 여기 사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방구대, 포은대, 방구정 이런 이름으로 계속 내려왔고 바로 이곳에 우남 최신기가 정자를 지어가지고 방구시병이라는 아주 명성 같은 경치를 갖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새겨놨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옥천선동이라든지 비례봉이라든지 그런 것들 써놨어요. 완하계라든지 복숭아꽃이 천천히 물결 따라 내려간다. 뭐 그런 의미. 비례봉이라는 이 봉우리가 보통 봉우리 아니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경치를 담고 있다는 거. 옥천선동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맑은 물이 옥처럼 흐르는 물결이 살아있는 곳. 이런 의미를 담은 것들을 우남 최신기 선생이 적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뒤에 내려온 후학들, 선비들이 여기 다 자기 이름을 한 번씩 새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그 관찰사를 지낸 분들, 뭐 부사를 지내신 분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반구라는 저 그림 저쪽에 보면 이제 학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학소대라고. 누가 그렸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바로 저기 우남 최신기 선생이 그려놨다는 것을 새겨놓은 글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학소대의 그림을 우남 선생이 그렸구나. 이건 뭐냐면 이곳에 사시사철 학이 와서 살아야 될 정도로 경치가 좋다. 실제로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곳에 학을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까 선조들이 이곳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잘 느껴져요. 그렇죠. 영남에서 가장 최고의 성경이었다. 지금 울산이 국가정원이 있고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 상류에는 이런 조선시대의 아주 멋진 정원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길에 마음을 비우고 풍류를 즐겼던 옛 소년들. 세월이 흘러 지형과 풍경은 달라졌어도 영남 제1의 명승지라는 명성은 변함없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반구천의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또 집청전 앞에 도로도 없던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해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 데서부터 지금 대곡댐이 있는 데까지 인위적인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길이 흘러내려왔을 거잖아요. 물길의 폭도 컸고 그러니까 물길도 굉장히 천천히 흘러갔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곳에 다 모였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집청정 정자의 마당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마당에 앞쪽으로 해서 저기 사연댐이 들어서면서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도로도 나고 본래 집청정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쭉 나와져 있던 것을 성벽처럼 저렇게 담을 쌓아버렸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여기에 아름들이 나무들이 정원수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딴 데로 옮겨갔고 여기 물길도 바뀌어버려. 그래 된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 최씨 문중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집청전에서부터 이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완만한 계단이 있었는데 풍류를 좋아하던 선비들이 평평한 바위에 바둑판을 새겨가지고 앉아서 신선노름 하듯이 바둑을 뒀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 바둑판이 지금 이 계단 밑쪽으로 해서 토사에 묻혀가지고 땅 밑에 있어요. 이거 언젠가 파내가지고 복원을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바둑판 중에 하나로 남을 만한 명물이거든요. 그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우리가 봐도 지금 모습도 너무 좋은데 조선시대 중기쯤으로 생각해보면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포원이 왔던 고려 말로 생각해보면 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영남의 가장 유명한 경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청정 일대는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소인데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운치는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울산실록에서 집청정 어떻게 기록할까요?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청전 일대는 우리나라 17번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방구천의 안각화, 그 가장 중앙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방구천의 안각화에는 선사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깔려 있다고 알고 와서 사람들이 걷지만 실제로 중간 지점쯤 되면은 그런 선사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엄풍영어를 즐겼던 집청정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정자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거. 그 꼭 기억하시고 방구천의 양각화를 걸으실 때 한 번쯤은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청정을 둘러보며 그 시절의 풍류를 어렴풋이 느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시 한 수 읊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풍류를 누리고 시를 읽었던 시인들의 놀이터, 집청정입니다.